그럼 나머지 세 개는 어떻게 인출할 수 있을까? 스크리븐이라는 학자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인물로 스크림이 있죠. 호러 영화에서 한 번씩은 봤을 법한 그러한 스크림이 비비고 만두를 먹고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한다면 비비고와 발음 비슷한 비비교 평가를 인출해낼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학 쉽고 재밌게 공부하자 햄버거 교육학의 합격 스킬입니다. 오늘은 스크리븐의 타일 목표 평가 모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모형의 창시자인 스크리븐이 어떻게 해서 이 모형을 만들게 되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타일러의 목표 중심 평가 모형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계란 목표를 지나치게 의식하면 프로그램 목표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중요한 효과에 대해서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요. 목표는 흡사 창문의 블라인드와 같아서 목표와 관련은 없지만 중요한 성과를 간과하도록 하는 역기능이 목표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스크리븐은 기존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표를 전혀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바람직한 효과와 의도했던 효과는 물론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와 예기치 않았던 효과를 표적 집단의 요구에 비추어 평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타일 목표 평가 모형의 정의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이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으셨죠? 자, 여기서 잠깐 암기 팁을 드리자면 이 네 줄의 문장을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키워드를 짚어서 한 줄로 짧게 요약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엔 목표와 관계없이 라는 말과 표적 집단, 여기서 말하는 표적 집단은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 학생이 될 수 있겠죠. 그런 학생의 요구를 기준으로, 요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실제 효과나 가치를 판단하는 모형이 타일 목표 평가 모형이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죠? 목표와 관계없이 표적 집단의 요구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판단하는 모형. 저는 이렇게 딱 한 줄로 정의를 할 것 같습니다. 정의를 알아봤으니 타일 목표 평가 모형의 특징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특징은 목표 중심 평가와 타일 목표 평가를 한다는 점입니다. 의도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목표 중심 평가를 할 뿐만 아니라 목표 이외의 부수적 효과를 평가하는 타일 목표 평가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는 목표 중심 평가, 타일 목표 평가와 관련되는 단어가 뭘지를 생각해보면은 목표 중심 평가는 의도한 효과, 타일 목표 평가는 목표 이외의 부수적 효과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 특징은 비교평가와 비비교평가를 한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램 자체의 가치나 장단점, 효과 등을 따지는 비비교평가뿐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의 가치나 장점, 효과 등을 비교하는 비교평가도 중시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비교평가와 비비교평가 꼭 암기해 두시고요. 그럼 세 번째 특징은 내재적 준거와 외재적 준거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다. 그래서 타일 목표 평가 모형은 프로그램에 내재된 기본적인 속성, 예를 들면 프로그램의 목표라든지 내용 선정, 구성 방식 등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발휘하는 기능적 속성, 쉽게 말해서 효과인 거죠. 그런 효과도 같이 평가를 실시합니다. 여기서 잠깐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내재적 준거에는 평가 도구의 신뢰성, 객관성, 타당성, 문항의 특성 등도 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특징을 보자면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실시한다. 이런 점도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목표 자체에 대한 가치평가도 실시를 한다. 그럼 인출해 볼까요? 첫 번째, 목표 중심 평가와 타일 목표 평가라는 말을 떠올리면 목표 중심 평가에서는 의도했던 효과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타일 목표 평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발생하게 됐던 부수적인 효과라는 말을 떠올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교평가와 비비교평가, 프로그램 자체의 가치나 장점, 효과를 평가하기도 하지만 다른 프로그램과의 비교도 평가를 한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세 번째, 내재적 준거와 외재적 준거에 의한 평가. 내재적 준거란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선정, 구성 방식 등을 말하는 거였고 외재적 준거란 프로그램의 효과를 말하는 것이었죠.
네 번째,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이 부분은 다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목표 자체의 가치평가. 목표 그 자체가 정말 옳았는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5가지 특징을 외우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암기 팁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스크리븐의 탈목표 평가 모형에서 목표라는 말, 이 목표라는 말을 가지고 2가지 특징을 도출해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목표 중심 평가와 탈목표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목표라는 말이 들어가죠. 두 번째는 목표 그 자체의 가치를 판단해야 된다 라는 5번째 특징을 도출해낼 수 있겠고요. 그럼 나머지 3개는 어떻게 인출할 수 있을까? 스크리븐이라는 학자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인물로 스크림이 있죠. 호러 영화에서 한 번씩은 봤을 법한 그러한 스크림이 비비고 만두를 먹고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한다면 비비고와 발음 비슷한 비비교 평가를 인출해낼 수 있을 겁니다. 아,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잠자기 전이나 샤워할 때 살짝 그 웃음을 띠는 모습을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재적 준거와 외재적 준거에 의한 평가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스크림이 비비고 만두를 먹고 있는데 이 만두에 대한 평가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고 있어요. 내적이라는 거는 이 만두 속에 들어간 고기라든지 야채의 그런 질감, 질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있는 거고, 외재적 준거는 다 먹고 나서 그 맛이 어떠한지, 전체적인 느낌은 어떠한지 총평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는 어떻게 엮을 수 있느냐. 스크림이 비비고 만두를 먹으면서 내재적 준거, 외재적 준거에 의한 평가도 했지만 만두를 먹으면서는 형성평가, 만두를 먹고 나서는 총괄평가라는 말을 인출해낼 수 있겠죠. 이상으로 스크리븐의 탈목표 평가 모형의 정의와 특징을 알아봤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공부할 때 이해하거나 암기, 인출하기 어려운 개념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밌게 만나요.